가상 김주애 12살의 권력 승계, 김정은의 가짜 죽음, 북한 최초 여성 후계자 4대 세습. 2025년 9월 3일 베이징天安門 광장 김정은이 계단을 오를 때 전 세계 카메라가 그의 뒤를 따라갔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중국 CCTV는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을 중심으로 화면을 잡았다 하지만 북한 조선중앙TV는 전혀 다른 그림을 내보냈다. 김정은의 오른쪽 뒤, 정확히 2걸음 뒤에 서 있는 소녀 김주애였다. 이건 단순한 동행이 아닙니다. 서울국정원, 북한 분석과 회의실 김 과장이 두 영상을 나란히 띄웠다. 같은 행사, 같은 시간, 완전히 다른 메시지입니다. 중국은 김정은을 찍었고 북한은 김주애를 찍었어요. 연출이 다르다는 게 무슨 의미죠? 신임 차장이 물었다. 후계자 공개입니다. 그것도 국제무대에서요. 회의실이 술렁였다. 김정은은 겨우 41살이다. 후계? 벌써? 3개월 전 평양 만수대의사당 위원장 동지 혈압이 190을 넘었습니다. 주치의 리명철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김정은의 얼굴이 굳었다. 당뇨 수치는 공복 혈당 260입니다. 그리고 심전도 검사 결과 부정맥이 심각합니다. 언제? 심근경색이 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리명철이 차트를 내밀었다. 김정은은 그것을 보지 않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최근 몇 달간 숨이 자주 찼고 가슴이 답답했다. 밤에는 식은땀을 흘렸다. 왼쪽 팔이 저릿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나이가 몇이었지? 82이셨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김정일 위원장님은 69이셨습니다. 할아버지는 82이었고 아버지는 69. 나는? 리명철이 입술을 깨물었다. 대답할 수 없었다. 김정은은 창밖을 바라봤다. 평양 시내가 보였다. 그가 다스리는 나라, 그가 지켜야 할 인민, 그가 물려줘야 할 왕국. 시간이 없어. 그날 밤 김정은은 여동생 김여정을 불렀다. 주애를 앞으로 세워야겠어. 김여정의 눈이 커졌다. 오빠, 주애는 아직 12살입니다. 알아. 하지만 준비는 지금부터 해야 해. 내가 쓰러지면, 내가 아버지처럼 갑자기 가면 그 다음은 혼란이야. 자네도 알잖아. 김여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안다. 북한 권력 구조에서 공백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2011년 김정일이 급사했을 때 72시간 동안 당과 군이 충돌 직전까지 갔었다. 장성택이 쿠데타를 준비했다는 소문도 있었다. 결국 김정은이 장성택을 숙청하면서 권력을 잡았지만 그 과정은 피비린내 그 자체였다. 하지만 여자가 후계자라니 조선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지. 그리고 김정은이 동생을 빤히 바라봤다. 자네가 있잖아. 내가 죽으면 자네가 주애를 지켜줘야 해. 오빠 약속해. 여정이 너가 주애를 지키겠다고. 김여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맺혔다. 김주애가 처음 공개된 건 2022년 11월이었다. 당시 화성 17형 미사일 발사 현장 김정은이 어린 딸의 손을 잡고 나타났을 때 전 세계가 놀랐다. 왜 딸을 데리고 나왔을까? CIA 분석관들이 머리를 싸맸다. 북한 지도자가 자녀를 공개하는 건 극히 드문 일이었다. 김정일은 김정은을 27년간 숨겼다. 그런데 김정은은 불과 10살 된 딸을 미사일 발사 현장에 데리고 나왔다. 이건 메시지입니다. CIA 북한 팀장 로버트 킹이 말했다. 그는 왕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김씨 일가의 4대 세습으로. 그런데 왜 아들이 아니라 딸입니까? 그게 문제죠. 우리 정보에 따르면 김정은에게는 아들도 있습니다. 김정은의 장남하지만 그는 공개되지 않았어요. 왜죠?
킹이 기밀 문서를 펼쳤다. 우리 첩보원에 따르면 장남은 건강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자폐 성향이 있다는 보고도 있고요. 그래서 김정은이 딸을 택한 겁니다. 2024년 7월 평양 금수산 태양궁전. 존경하는 자제분께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자제분, 이 단어는 북한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김정일을 가리킬 때 쓰던 표현이다. 이제 그것을 김주애에게 쓰기 시작했다. 국정원 김 과장이 녹화 영상을 돌려봤다. 보십시오. 작년까지만 해도 동지, 위원장님 따님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지난 3월부터 자제분으로 바뀌었습니다. 호칭 하나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북한에선 호칭이 곧 권력입니다. 김정은이 청년대장이라 불린 게 2009년이었죠. 그리고 2년 뒤 권력을 승계했습니다. 김정일은 친애하는 지도자로 불리다가 위대한 영도자가 됐고요. 차장이 메모를 했다. 그럼 김주애도 빠르면 5년 안에 뭔가 일어날 겁니다. 2024년 11월 북한 정치국 비공개 회의에서 군 원로 박정천이 탁자를 쳤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여자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립니까? 더군다나 12살짜리 애가. 조용히 하십시오. 김여정이 냉랭하게 말했다. 위원장 동지의 결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럼 반대하시겠습니까?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김여정의 눈빛은 칼날 같았다. 박정천 동무, 장성택 동무를 기억하십니까? 박정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장성택 김정일의 매제였고 김정은의 고모부였던 그는 2013년 반역죄로 처형됐다. 고사포로 갈기갈기 찢겨 죽었다. 나는 그저 군의 의견을 전달한 것뿐입니다. 의견은 들었습니다. 이제 따르십시오. 회의가 끝나고 박정천은 자기 사무실로 돌아갔다. 손이 떨렸다. 그는 50년 경력의 군인이었다. 625 참전 용사의 아들이었고 김일성 시대부터 몸담아온 원로였다. 여자 따위에게 절할 순 없어. 그날 밤 박정천은 동료 장성 5명을 비밀리에 만났다. 우리가 뭔가 해야 합니다. 하지만 김여정도 여자입니다. 군은 우리가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가 움직이면. 바로 그 순간 문이 박살났다. 보위부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박정천 동무 체포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반역자 박정천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평양 시내 광장 군중 10만 명이 모였다. 박정천이 무릎 꿇려져 있었다. 머리는 박박 깎였고 옷은 누더기였다. 나는 조국을 위해. 그 순간 총성이 나고 박정천의 머리가 터졌다. 군중이 환호했다. 만세. 김정은 위원장 만세. 그 광경을 김주애가 보고 있었다. 아버지 옆에서 주애야. 저게 배신자의 최후다. 김정은이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권력을 지키려면 냉혹해야 해. 자비는 약점이야. 김주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악몽을 꿨다. 피가 튀는 꿈.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꿈. 2025년 3월 이설주가 사라졌다. 김정은의 부인이자 김주애의 어머니인 이설주는 2023년까지 자주 모습을 드러냈다. 군중 앞에서 손을 흔들고 외국 사절을 맞이하고 예술 행사에 참석했다. 그런데 2024년 말부터 그녀가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 신년사, 김일성 생일, 군 열병식 중요한 행사마다 그녀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어머니를 숨기고 있어요. 국정원 여성 분석관 박 과장이 말했다. 왜죠? 김주애를 부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어머니가 자꾸 나오면 사람들은 저 어린애는 그냥 딸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머니를 빼고 아버지와 둘만 나오면 사람들은 저 아이는 후계자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설주는 인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너무 인기가 많으면 권력 분산이 됩니다. 사실 이설주는 평양의 별장에 연금되어 있었다. 경호원 20명이 24시간 감시했다. 나를 왜 가둡니까? 이설주가 경호대장에게 소리쳤다. 부인 동무,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안전? 내가 무슨 위험이 있다고? 위에서 내린 명령입니다. 이설주는 알았다. 김여정이었다. 김여정이 자기를 제거하려는 것이었다. 2025년 5월 현송월이 다시 나타났다. 김정은의 옛 애인이라는 소문이 있던 이 여자는 모란봉악단 단장에서 시작해 이제는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까지 올라간 인물이다. 위원장 동지, 주의 동무의 교육과정을 보고드립니다. 김정은의 집무실에서 현송월이 서류를 펼쳤다. 군사학, 정치경제학, 주체사상, 그리고 중국어와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어? 미국과 대화할 날을 대비해야 합니다. 김정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스위스에서 유학했다. 서방 세계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핵무기 기술 이론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12살짜리에게 천재적입니다. 위원장 동지 현송월의 눈이 빛났다. 이해력이 보통 아닙니다. 물리학 교수가 놀랄 정도였습니다. 어제는 우라늄 농축 과정에 대해 질문했는데 그 질문 수준이 대학원생급이었습니다. 김정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아버지를 닮았군. 어머니도 음악대학 출신입니다. 예술적 감각과 과학적 두뇌를 모두 물려받았습니다. 2025년 6월 워싱턴 CIA 본부 우리 휴민트 정보원이 확인했습니다. CIA 작전관이 기밀 문서를 폈다. 평양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주애는 이미 당 고위급 회의에 참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12살짜리가 그리고 군 장성들이 그녀에게 경례한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작전관이 사진을 꺼냈다. 이게 뭡니까? 지난주 비밀 핵시설 방문 사진입니다. 김주애가 과학자들과 대화하고 있어요. 사진 속 김주애는 흰 가운을 입은 과학자들 사이에서 무언가를 설명 듣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다. 이건 진짜네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후계자 수업을 시키고 있어요.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북한 팀장이 말했다. 김정은이 왜 이렇게 서두를까요? 그는 아직 41살입니다. 건강 문제일 겁니다. 의료 자문관이 끼어들었다. 최근 위성사진 분석 결과 김정은의 걸음걸이가 불안정합니다. 체중도 20kg 이상 증가했고요. 비만,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그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고 있어요. 2025년 7월 김정은의 전용차가 출발하기 직전이었다. 차량 점검. 보위부 요원이 차 밑을 확인했다. 폭탄. 모두가 얼어붙었다. 차체 하부에 플라스틱 폭탄이 부착되어 있었다. 누구냐? 보위부가 즉시 차량 정비공들을 체포했다. 12명이 끌려갔다. 신문은 잔혹했다. 누가 시켰나?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거짓말. 전기고문, 물고문, 손톱뽑기가 이어지고 3일 만에 자백이 나왔다. 군부에서 시켰습니다. 리영길 대장님이. 리영길 총참모장이었다. 김여정이 직접 체포영장을 들고 총참모부로 갔다. 리영길 동무 체포합니다. 무슨 소리요? 위원장 동지 암살 기도 혐의. 리영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증거가 있소? 정비공의 자백이 있습니다. 고문으로 받아낸 자백이겠지. 김여정이 권총을 뽑았다. 저항하시겠습니까? 리영길은 무릎 꿇었다. 군인 30년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2025년 7월 20일 이번에는 공개 처형이 아니었다. 리영길은
비밀리에 처형됐다.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화염방사기로 태워 죽였대. 아니야. 산채로 땅에 묻었다던데. 내가 들은 건 개 100마리한테 뜯어먹혔다는 거야. 진실은 더 간단했다. 총살이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공포를 퍼뜨리는 것이 필요했다. 소문이 더 무서운 법이다. 김주애는 이번에는 처형을 보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가 말했다. 주애야, 리영기를 아느냐? 예, 총참모장님. 그가 나를 죽이려 했다. 김주애의 눈이 커졌다. 왜요? 날 지배하고 싶었던 거야. 아니, 정확히는 너를 내가 후계자가 되면 자기들이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제거했다. 주애야, 권력의 세계는 이런 거야. 죽느냐 죽이느냐. 2025년 8월 평양 어느 저택에서 김여정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녀는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하지만 요즘은 하루에 2갑씩 피웠다. 언니 현송월이 들어왔다. 이설주 동무가 또 항의했습니다. 왜 자기를 밖에 내보내지 않냐고, 주애를 만나게 해달라고 울부짖더군요. 뭐라고 했어? 주애를 위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김여정이 재떨이에 담배를 비볐다. 이설주는 모르고 있어. 진짜 이유요? 오빠가 죽으면 김여정이 창밖을 바라봤다. 주애는 아직 어려. 15, 16살 먹은 애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어? 불가능해. 그럼 내가 한다. 내가 섭정을 하는 거야. 주애가 20살이 될 때까지, 아니 25까지, 그때까지 내가 실권을 쥐고. 주애는 얼굴마담이 되는 거지. 현송월의 눈이 커졌다. 그럼 지금 하는 모든 일은 연극이야.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실제로는 내가 권력을 잡고 주애는 상징이 되는 거지. 김씨 왕조의 정통성을 유지하는 도구. 오빠는 아십니까? 김여정이 쓴웃음을 지었다. 오빠가 제일 잘 알아. 오빠가 나한테 부탁했어. 주애를 부탁한다고. 당신이 죽으면 내가 지키라고. 내가 권력을 휘둘러도 좋으니 주애만은 살려달라고. 그게 오빠는 역사를 알아. 미성년 왕이 즉위하면 어떻게 되는지. 섭정이 나타나고 권신들이 득세하고 결국 왕은 허수아비가 되지. 최악의 경우엔 죽임을 당해. 김여정이 새 담배에 불을 붙였다. 차라리 내가 섭정이 되는 게 나아. 나는 최소한 주애를 죽이진 않으니까. 친족하잖아. 2025년 9월 2일 김정은이 베이징행 특별기에 올랐다. 옆에는 김주애가 있었다. 주애야, 얘 아버지 중국 사람들 앞에서 긴장하지 마라. 내가 미래의 지도자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 알겠습니다. 김주애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겨우 12살이었다. 무거운 한복을 입고 낯선 나라로 가서 수천 명 앞에서 서 있어야 했다. 무서워? 김정은이 물었다. 조금. 나도 처음엔 무서웠다. 할아버지 장례식 때 수백만 명이 우는 앞에서 걸어야 했어. 26살이었는데도 무서웠어.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견뎠지. 내가 져야 할 짐이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2,500만 인민의 운명을 짊어진 사람들이야. 김주애가 아버지를 올려다봤다. 김정은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다. 숨소리도 거칠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김정은은 알고 있었다. 이번 베이징 방문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가슴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 왼쪽 어깨가 저리고 턱이 당겼다. 전형적인 심근경색 전조 증상이었다. 비행기 화장실에서 김정은은 니트로글리세린을 혀 밑에 넣었다. 협심증 약이었다. 몇 분 후 통증이 가라앉았다. 조금만 더 버티자. 2025년 9월 3일 태난먼 광장 중국 전승절 70주년 기념행사에 김정은이 계단을 올랐다. 시진핑이 손을 내밀었다. 환영합니다. 위원장 동지 영광입니다. 주석 동지
그리고 시진핑의 시선이 김주혜에게로 향했다. 따님이십니까? 예, 김주혜입니다. 김주혜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주혜는 중국어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주성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시진핑의 눈썹이 올라갔다. 12살 아이의 중국어가 완벽했다. 시진핑의 눈이 잠시 빛났다. 그는 정치인이었다. 이 장면의 의미를 즉시 이해했다. 후계자를 보여주고 있군. 그것도 나에게. 승인을 구하는 거야. 행사가 시작되었다. 중국 CCTV 카메라는 주석단을 비췄다. 시진핑, 김정은, 푸틴 권력자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북한 카메라는 달랐다. 김정은의 바로 뒤, 정확히 프레임 중앙에 김주혜가 있었다. 군복을 입은 장성들 사이에서 어린 소녀가 꼿꼿이 서 있었다. 그날 밤 베이징 조선대사관 위원장 동지 리명철 주치의가 달려왔다. 김정은이 침대에서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다. 진통제 빨리 위원장 동지, 이건 심근경색. 전조 증상입니다. 심전도를 찍어봐야 합니다. 즉시 평양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안 돼. 김정은이 이를 악물었다. 내일 시진핑과 정상회담이 있어. 절대 취소하면 안 돼. 취소하면 약점을 보이는 거야. 중국은 약한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아. 하지만 목숨이 듣기 싫어. 주사나 나 뭐든. 리명철은 어쩔 수 없이 강력한 진통제와 혈관 확장제를 주사했다. 방 밖에서 김여정이 듣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오빠가 정말 위험하구나. 그녀는 즉시 평양에 암호 전문을 보냈다. 비상 플랜 준비. 오빠가 베이징에서 쓰러지면 중국이 개입할 것 절대 안 됨. 어떻게든 평양으로 데려와야 함. 2025년 9월 4일 정상회담. 김정은은 진통제를 먹고 회담장에 나타났다. 얼굴은 화장으로 가렸지만 가까이서 보면 창백함을 숨길 수 없었다. 위원장 동지, 괜찮으십니까? 시진핑이 물었다. 그의 눈은 날카로웠다. 오랜 정치인의 직관으로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괜찮습니다. 어제 여행이 좀 피곤했을 뿐입니다. 회담이 시작되었다. 북중 관계, 한반도 정세, 미국 문제. 그런데 김정은이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주석 동지,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통역이 당황했다. 이런 이야기는 회담 의제에 없었다. 북중 관계를 계속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평양을 이끌든 시진핑이 김정은을 빤히 바라봤다. 위원장 동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준비를 해야 합니다.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주석 동지도 아시지 않습니까? 권력 승계가 얼마나 위험한지 시진핑은 알았다. 자신도 여러 파벌과 싸우며 권력을 잡았다. 권력 투쟁이 얼마나 잔혹한지 잘 알고 있었다. 주의 동물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예, 여성 지도자는 전례가 없지 않습니까? 전례는 만들면 됩니다. 회담이 끝나고 시진핑은 측근에게 지시했다. 김정은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라. 의료 정보를 입수해. 그리고 만약 그가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시나리오를 짜라. 북한이 불안정해지면 우리 변경이 위험해진다. 2025년 9월 15일 평양. 김정은이 쓰러졌다. 집무실에서 서류를 보다가 갑자기 가슴을 쥐고 쓰러졌다. 경호원들이 달려왔고 리명철이 응급처치를 했다. 심근경색입니다. 급성입니다. 비상소집령이 떨어졌다. 김여정, 최룡해, 현송월 핵심 인물들이 만수대의 사당으로 모였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김여정이 물었다. 심장의 전벽이 30% 정도 괴사됐습니다. 관상동맥이 막혔어요. 막 스텐트를 삽입해 뚫었습니다. 일단 안정됐지만. 하지만 뭐예요?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격한 운동을 하면 혹은 아무 이유 없이도 6개월 안에 재발할 확률이
70%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리명철이 말을 잊지 못했다. 두 번째는 살기 어렵다는 거죠? 예, 김여정이 벽에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이제 시작이구나. 2025년 9월 16일 긴급 정치국 회의 동지들. 김여정이 일어섰다. 회의실에는 당과 군 핵심 인사 50명이 모여 있었다. 위원장 동지의 건강은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6개월간 완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당 업무는 누가 봅니까? 군 원로 한 명이 물었다. 제가 당분간 대행합니다. 웅성거림이 터졌다 하지만 동무는 나는 위원장 동지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당 제1부부장입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고 영도자가 유고시 제1부부장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주의 동지는 어떻게 됩니까? 현송월이 물었다. 주의 동지는 계속 교육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여정이 회의실을 둘러봤다. 앞으로 주의 동지가 모든 공식 행사에 참석할 것입니다. 위원장 동지를 대신해서. 주의 동지는 위원장 동지의 유일한 적자이며 백두혈통의 계승자입니다. 너무 어리지 않습니까? 겨우 12살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엔 너무 늦습니다. 만약 위원장 동지께서 서거하시면? 조용한 목소리로 누군가 물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누구도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질문이었다. 김여정이 그 사람을 빤히 바라봤다. 그럼 주의 동지가 승계합니다. 그리고 내가 섭정을 합니다. 주의 동지가 성인이 될 때까지. 2025년 10월 김주혜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겁먹은 어린아이였다. 아버지 손을 잡고 행사에 나가서 어색하게 서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군부대 시찰에서 장성들 앞에서 연설했다. 장군 동지들,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 목소리였지만 힘이 있었다. 외운 대본이 아니라 이해하고 말하는 연설이었다. 과학자들 앞에서 핵무기 이론에 대해 질문했다. 우라늄 농축 속도를 높이려면 원심 분리기 수를 늘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력 소비는 어떻게 감당합니까? 과학자들이 놀랐다. 12살 아이가 핵물리학을 이해하고 있었다. 주의 동지는 천재입니다. 과학자들이 수군거렸다. 마치 어린 시절의 김일성 주석을 보는 것 같습니다. 공장 시찰에서는 노동자들에게 물었다. 하루에 몇 시간 일하십니까? 10시간입니다. 동지 힘들지 않습니까? 노동자가 당황했다. 북한 지도자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다. 조국을 위해서라면 아닙니다. 김주혜가 말을 끊었다.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힘듭니까? 예, 조금 힘듭니다. 김주혜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노동시간을 줄일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수행원들이 놀랐다. 이건 대본에 없는 말이었다. 2025년 11월 하지만 모두가 김주혜를 좋아한 건 아니었다. 여자가 뭘 안다고. 군 원로 중 한 명이 술자리에서 중얼거렸다. 조선 역사를 봐라. 여왕이 나라를 다스린 적이 있나? 신라 선덕 여왕? 그것도 1000년도 더 된 얘기고 결국 나라가 혼란에 빠졌잖아. 조용히 하십시오. 옆에 있던 젊은 장성이 말했다. 그런 말하다간 숙청당합니다. 박정천 동무, 리영길 동무. 잊으셨습니까? 숙청? 누가 나를? 나는 6.25 참전용사의 아들이다. 40년 군 생활을 한 사람이야. 지금은 김여정 동지가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빠보다 더 무섭습니다. 더 냉혹합니다. 실제로 김여정은 철권 통치를 시작했다. 김정은이 쓰러진 후 반대 목소리를 낸 간부 3명이 사라졌다. 공식적으로는 건강상 이유로 요양이었지만 다들 알고 있었다. 숙청이었다.
어느 날 밤 그 술자리의 원로 장성도 사라졌다. 아무런 발표도 없었다. 그냥 출근하지 않았고 집은 비어 있었고 가족들도 함께 사라졌다. 평양에 공포가 퍼졌다. 입 조심해야 해. 주의 동지에 대해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2025년 12월 이설주가 소리쳤다. 나를 왜 가둡니까? 그녀는 9개월째 자택에 연금되어 있었다. 부인 동무, 진정하십시오. 현송월이 차분하게 말했다. 이건 주애를 위한 일입니다. 내 딸을 인질로 잡고 나를 가두는 게 주애를 위한 일입니까? 주애 동지는 인질이 아닙니다. 미래의 지도자입니다. 주애는 12살입니다. 아직 어린애예요. 밤에 악몽 꾸고 올 때 엄마가 필요한 나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설주가 현송월의 멱살을 잡았다. 당신이 다 꿈인 거죠? 내 남편을 유혹해서 내 딸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으려는 거 아닙니까? 찰싹? 현송월이 이설주의 뺨을 때렸다. 부인 동무,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은 1990년대가 아닙니다. 위원장 동지는 쓰러졌고 당신은 아무 권한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냥 전 지도자의 부인일 뿐입니다. 이설주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내 딸을 제발 주애를 만나게 해주세요. 한 번만 안 됩니다. 왜요? 주애 동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주애 동지는 지도자가 되는 훈련을 받고 있어요. 어머니를 보면 약해질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김주애는 혼자 방에 있었다. 창밖에는 눈이 내렸다. 어머니 생각이 났다. 어머니는 어디 있을까? 왜 만나주지 않을까? 문이 열렸다. 고모 김여정이 들어왔다. 주애야. 고모 잠은 잘 자니? 아니요. 요즘 악몽을 자주 꿔요. 김여정이 조카 옆에 앉았다. 무슨 꿈?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는 꿈이요. 군인들이 총을 들고 쫓아와요. 김여정이 주애를 안았다. 무서울 거야 하지만 견뎌야 해. 고모. 저 정말 이거 해야 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평범. 넌 평범하게 태어나지 않았어. 넌 김씨 왕조의 적자야. 2,500만 명의 운명이 내 어깨에 달려 있어. 너무 무거워요. 알아. 나도 알아. 오빠도 네. 아버지도 그랬어. 처음엔 무서워했어. 하지만 해냈어. 아버지는 언제 돌아오세요? 김여정이 잠시 침묵했다. 주애야. 아버지는 많이 아프셔. 아마 아버지가 죽는 거예요? 모르겠어. 김주애가 울기 시작했다. 12살 소녀의 울음이었다. 지도자가 아닌 딸의 울음이었다. 고모, 저 못해요. 저는 아직 어려요. 할 수 있어. 너는 강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해. 2026년 1월 1일 김주애가 신년사를 낭독했다. 친애하는 인민 여러분. TV 화면 가득 김주애의 얼굴이 나왔다. 1년 전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다. 눈빛이 달랐다. 우리는 새로운 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강하고 위대합니다.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 위원장 동지께서는 현재 건강을 회복하고 계시며 곧 우리 앞에 돌아오실 것입니다. 거짓말이었다. 김정은은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우리 조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을 맹세합니다. 서울 청와대 상황실에서 대통령이 화면을 빤히 바라봤다. 저 아이가 정말 후계자입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각하 김정은은 생사불명입니다. 지난 3개월간 공개 석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보에 따르면 심근경색으로 중환자실에 있다고 합니다.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확인된 바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혹은 뇌사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2026년 1월 15일 만수대의사당 특별병동 산소 호흡기를 끼고 각종
모니터에 연결된 채 김정은은 살아있었다. 오빠 김여정이 들어왔다. 여정아 김정은의 목소리는 약했다.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주애는 잘하고 있나? 잘하고 있어요. 신년사도 완벽하게 했어요. 사람들이 감동했대요. 김정은이 희미하게 웃었다. 다행이다. 내 딸이. 자랑스럽다. 오빠 사실을 말해야 해요. 오빠가 쓰러진 거 안 돼 하지만 이렇게 계속 숨길 순 없어요. 벌써 4개월째예요.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들어봐. 여정아 김정은이 동생의 손을 잡았다. 소나기에 힘이 없었다. 내가 쓰러졌다는 게 알려지면 혼란이 와. 군부가 움직일 거야. 보수파들이 들고 일어날 거고 중국도 개입하려 들 거야. 우리 국경의 병력을 집결시킬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주애를 완전히 세워. 그리고 김정은이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필요하면 내가 죽었다고 발표해. 뭐라고요? 내 장례식을 해. 성대하게. 그리고 주애를 후계자로 공식 선포하는 거야. 그럼 아무도 반대 못해. 장례식이라는 기정사실. 앞에서는 김여정이 고개를 저었다. 미쳤어요. 오빠 그럼 오빠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조용히 있는 거지 몇 년이고 주애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그리고 김정은이 눈을 감았다. 어차피 나 오래 못 살아. 의사들이 뭐래? 6개월? 1년? 오빠 솔직히 말해봐. 3개월에서 6개월이래요. 제발하면 끝이라고. 김정은이 웃었다. 기괴한 웃음이었다. 그럼 미리 죽는 게 낫지. 주애를 위해서. 2026년 1월 20일 비밀회의. 김여정, 현송월, 최룡해 보위부장 핵심 인물 5명만 모였다. 위원장 동지의 장례식을 준비합니다. 김여정이 말했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위원장 동지께서 서거하셨습니까? 아직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해야 합니다. 언제입니까? 2월 8일 김정일 위원장 서거일에 맞춥니다. 상징적입니다. 아버지가 가신 날 아들도 가는 것 하지만 위원장 동지께서 살아계신데 이건 위원장 동지의 명령입니다. 김여정이 녹음기를 틀었다. 김정은의 약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내 장례를 치러라. 주애를 위해. 이게 최선이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준비하십시오. 절대 비밀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2026년 2월 1일 경호원이 이설주를 막았다. 부인 동무 어디 가십니까? 내 딸 보러 간다. 허가 받으셨습니까? 나는 어머니야. 네. 딸 보는데 허가가 왜 필요해? 하지만 경호원은 비키지 않았다. 김여정 동지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김여정? 김여정이. 이설주가 소리쳤다. 내가 주의 어머니야. 김여정은 고모일 뿐이야. 그날 밤 이설주는 탈출을 시도했다. 경비를 매수했다. 금반지 3개와 미화 5,000달러. 그녀가 숨겨두었던 전 재산이었다. 담을 넘고 어둠 속을 달렸다. 평양 시내로 나갔다. 주애를 찾아야 해. 내 딸을 구해야 해. 하지만 이 시간 만에 바로 잡혔다. 보위부 차량이 길을 막았다. 부인 동무 현송월이 차에서 내렸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 딸을 돌려줘. 주애. 동지는 이제 당신 딸이 아닙니다. 공화국의 딸입니다. 인민의 어머니가 될 사람입니다. 주애는 내가 낳았어. 내 배 아파 낳은 내 딸이야. 현송월이 총을 뽑았다. 부인 동무 차에 타십시오. 안 그러면 쏩니다. 이설주가 무너졌다. 현송월의 눈은 진심이었다. 정말로 쏠 것이었다. 차에 실려 돌아가는 길 이설주는 차창 밖을 바라봤다. 평양의 밤거리. 그녀가 한때 누렸던 영광의 도시.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2026년 2월 8일 전국에 비상이 걸렸다. 조선중앙통신입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늘 오전 8시 32분
경애하는 최고령 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심장마비로 서거하셨습니다. 충격적 소식에 세계가 멈췄다. CNN이 속보를 띄웠다. 북한 김정은 사망보도. BBC가 긴급 뉴스를 시작했다. 김정은 41세로 급사한국. 정부는 NSC를 소집했다. 미국 백악관은 긴급 회의를 열었다. 중국은 국경에 병력을 집결시켰다. 확인됐습니까? 북한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시신은 내일 공개한다고 합니다. 2026년 2월 9일 장례식 금수산 태양궁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였다. 유리관 안에 김정은이 누워 있었다. 눈을 감고 평화로운 표정이었다. 군복을 입고 가슴에 훈장을 달고 사람들이 울었다. 땅을 치며 통곡했다. 진심이었을까? 강요였을까? 아무도 모른다. 군인들이 조총을 쏘았다. 21발. 국가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영구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영구차 옆을 김주애가 걸었다. 검은 한복을 입고 흰 국화를 들고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은 진짜였다. 아버지가 죽었다고 믿었으니까. 저 아이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입니다. 역사상 최초의 여성 지도자 김여정이 주의 옆에서 걸었다. 김여정도 울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복잡했다. 2026년 2월 10일 만수대의사당 지하 3층에서 김정은이 자기 장례식을 TV로 보고 있었다. 잘했어. 주애야.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눈물이 흘렀다. 옆에는 리명철만 있었다. 그리고 경호원 2명.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세계에서 5명 뿐이었다. 위원장 동지 리명철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심장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몇 개월 후면 걸을 수 있을 겁니다. 고마워. 명철아. 하지만 이제 소용없어. 나는 죽은 사람이니까. 김정은이 화면 속 딸을 바라봤다. 장례식을 걷는 딸. 우는 딸. 미안하다. 주애야. 이게 최선이었어. 2026년 3월 동지들. 우리는 경애하는 김주애 동지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최고령 도자로 추대합니다. 당 대회장 3,000명의 대의원들의 박수가 터졌다. 기립박수 5분, 10분 후 김주애가 단상에 올랐다. 13살 어린 소녀다. 동지들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이크를 통해 또렷하게 전달됐다. 나는 어립니다.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는 핵 강국입니다. 우리는 자주 국가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박수가 쏟아졌다. 하지만 단상 뒤에서 김여정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주애는 상징이야. 진짜 권력은 내가 준다. 회의가 끝나고 김여정은 핵심 인물들을 따로 불렀다. 분명히 합시다. 주애 동지는 최고령 도자입니다. 하지만 실질적 결정은 내가 합니다. 주애 동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해했습니까?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2026년 4월 군 작전실 긴급 상황이었다. 보고드립니다. 미 해군 항모전단이 동해로 진입했습니다. 최고령 도자 동지께 보고하십시오. 13살 군복을 입은 소녀 김주애가 들어왔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미군 항모 2척, 이지스함 5척, 잠수함 2척이 동해상에 전개했습니다.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새 정권을 시험하는 겁니다. 여성 지도자, 그것도 13살짜리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김주애가 지도를 바라봤다. 아버지에게 배운 것들이 떠올랐다. 미사일 준비 태세를 갖추십시오. 화성 15형 3기를 발사대에 세우십시오. 발사합니까? 아니요, 세우기만 하십시오. 하지만 전 세계가 볼 수 있게 우리가 준비됐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그들이 먼저 물러날 겁니다. 군 장성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저 어린 게 제법인데? 김여정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놀랐다. 주애가 정말 배웠구나. 3일 후 미국 항모는 후퇴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세웠다는 뉴스가 전 세계에 퍼졌고 미국은 계획된 훈련 종료라는 명목으로 물러났다. 김주애의 첫 승리였다. 2026년 5월 언니, 주애가 너무 독단적입니다. 현송월이 보고했다. 뭔데? 지난번 미사일 건 제 의견을 안 물어보고 혼자 결정했어요. 게다가 장성들이 주애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김여정이 담배를 피웠다. 주애가 커가고 있어. 그게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거 아니? 김여정이 웃었다. 그게 목적이야. 주애가 진짜 지도자가 되는 것, 우리는 그냥 가이드일 뿐이야. 언젠가는 주애가 혼자 설 수 있어야 해야지만 언니의 권력은 권력? 김여정이 담배를 비볐다. 나는 권력이 필요 없어. 나는 오빠와 약속했어. 주애를 지키겠다고, 키우겠다고. 그게 내 역할이야. 권력은 주애 거야. 현송월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진심입니까? 진심이야. 나는 섭정일 뿐이야. 왕은 주애야. 2026년 7월 5개월 만에 김주애가 지하 병실의 아버지를 만났다. 이리 오너라. 주애야. 아버지. 김주애가 달려가 안겼다. 김정은이 딸을 꼭 안았다. 눈물이 흘렀다. 주애야, 미안하다. 아버지, 왜 죽은 척 하셨어요? 왜 저를 혼자 두셨어요? 미안해하지만 이게 최선이었어. 내가 병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혼란이 왔을 거야. 하지만 잘하고 있다는구나. 미사일 건 완벽했어. 내가 해도 그렇게 했을 거다. 김주애가 울먹였다. 아버지, 언제 돌아오세요? 안 돌아간다. 주애 안에. 김정은이 딸의 손을 잡았다. 나는 죽은 사람이야. 이제 내 시대야. 넌 이제 김주애가 아니야. 최고령도자 김주애야. 싫어요. 아버지 없이 못해요. 할 수 있어. 넌 내 딸이잖아. 김일성의 핏줄이잖아. 그리고 김정은이 딸의 눈을 들여다봤다. 넌 나보다 똑똑해. 나보다 강해. 넌 새로운 조선을 만들 거야. 약속해라.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인민을 지키겠다고 약속할게요. 아버지. 김정은이 딸의 이마에 입 맞췄다. 자랑스럽다. 내 딸.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2026년 10월 긴급 상황실. 김주애와 김여정 군 수뇌부가 모였다. 보고드립니다. 함경북도에서 군부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규모는 육군단 일부입니다. 약 5,000명. 지휘관은 김철수 소장입니다. 요구사항은 여성 지도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진짜 남자 지도자를 세우라고.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김주애가 일어섰다. 진압합니다. 하지만 동무 유혈 사태가 진압합니다. 타협은 없습니다. 반란은 반란입니다. 김주애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13살 소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특수부대를 보내십시오. 그리고 공군도 대기시키십시오. 전투기를 띄우겠습니까? 필요하면 폭격도 하십시오. 김여정이 조카를 빤히 바라봤다. 주애가 변했구나. 진압작전은 48시간 만에 끝났다. 반란군은 항복했다. 지휘관 김철수는 현장에서 사살됐다. 500명이 체포됐고 50명이 총살됐다. 김주애는 현장 영상을 봤다. 피가 튀는 장면을 얼굴 하나 찡그리지 않았다. 2027년 1월 김주애는 이제 14살이었다. 하지만 14살 같지 않았다. 유엔에서 화상으로 연설했다. 우리 공화국은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협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핵 강국입니다. 이것은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중국과 정상회담을 했다. 우리는 전통적 우위를 이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주권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시진핑이 놀랐다. 14살 아이가 중국 주석에게 맞섰다. 군 훈련을 시찰했다. 군인 동지들, 강해지십시오.
우리의 적은 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 아이 정말 김정은을 닮았어. 아니, 더 무서워, 더 냉혹해. 2027년 6월 이설주는 18개월간의 연금 생활 동안 딸을 만나지 못한 고통과 남편이 죽었다는 슬픔으로 미쳐갔다. 어느 날 그녀는 경호원을 공격했다. 식사용 포크로 찔렀다. 경호원이 쓰러졌다. 이설주는 탈출했다. 맨발로 달렸다. 주에. 그녀는 평양거리에서 소리쳤다. 내 딸을 돌려줘. 사람들이 그녀를 피했다. 여자 보위부가 왔다. 그들은 그녀를 쏘지 않고 체포했다. 그 후 이설주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는 정신병으로 치료 중이었다. 실제 아무도 모른다. 김주애는 어머니의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를 치료해 주십시오. 그게 전부였다. 감정이 없었다. 차가웠다. 김여정이 물었다. 주애야, 어머니를 보고 싶지 않니? 아니요.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지도자여야 합니다. 2027년 12월 지하병실에 리명철이 달려왔다. 위원장 동지. 심장이 다시 김정은이 쓰러졌다. 이번엔 진짜였다. 여정을 불러. 김여정이 왔다. 오빠, 주애를 부탁한다. 절대 죽게 하지 마. 오빠, 정신 차려. 내가 진짜로 가는구나. 이번엔 연기가 아니라 김정은의 손이 늘어졌다. 오빠. 심전도가 평평해졌다. 김정은은 진짜로 죽었다. 2027년 12월 17일 새벽 3시 42분 김여정은 울지 않았다. 울 수 없었다. 그녀는 권력자였으니까. 시신을 비밀리에 화장하십시오.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해. 김정은은 이미 2026년에 죽은 것으로 되어 있었다. 다시 죽을 순 없었다. 그의 시신은 비밀리에 화장됐다. 아무도 몰랐다. 김정은은 2번 죽었다. 한 번은 거짓으로, 한 번은 진짜로. 2028년 1월 1일 신년 친애하는 인민 여러분, 김주애가 신년사를 했다. 이제 15이었다. 지난해 우리는 많은 도전을 극복했습니다. 군부 반란도 진압했고 미국의 위협도 물리쳤습니다. 그녀는 몰랐다. 아버지가 며칠 전에 진짜로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강합니다. 우리는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김주애의 눈빛은 확고했다. 나는 약속합니다.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2,500만 인민을 지키겠습니다. 2028년 김주애는 계속 성장했다. 16세 첫 핵실험을 지휘했다. 성공이었다. 수소폭탄이었다. 우리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17의 중국, 러시아와 단독 회담했다. 우리는 동맹입니다. 하지만 종속국이 아닙니다. 18배 군 작전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 됐다. 이제 군은 나를 따릅니다. 김여정은 점점 뒤로 물러났다. 더 이상 필요 없었다. 김주애는 이제 진짜 지도자였다. 현송월은 그녀의 최측근이 되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이설주는 정신병원 어딘가에 있다는 소문만 있었다. 2029년 당대회에서 19살 김주애가 선언했다.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웅성거림이 잃었다. 주체사상은 지킵니다. 하지만 방법은 바꿉니다. 경제를 개방합니다. 제한적으로, 통제된 방식으로. 하지만 그건 반대하십니까? 김주애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반대하는 분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영원히 아무도 나가지 않았다. 개혁이 시작됐다. 특구가 만들어졌다. 외국 자본이 들어왔다. 중국식 모델을 따랐다. 경제는 개방하지만 정치는 절대 개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2030년 마침내 20살이 된 김주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8년간 권력을 배웠고 실수를 했고
배신을 당했고 승리했다. 동무들 당 대회에서 그녀가 말했다. 나는 이제 성인입니다. 섭정 체제를 종료합니다. 김여정 고모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김여정이 일어나 격려했다. 영광이었습니다. 최고령도자 동지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과거를 존중하지만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박수가 터졌다. 김주애는 미소 지었다. 아버지의 미소를 닮은 듯하지만 눈빛은 더 차가웠다. 김주애가 지하묘역에 내려왔다. 공식적으로. 아버지는 금수산 태양궁전에 안치되어 있었다. 그건 빈 관이었다. 진짜 아버지의 재는 바람에 날아갔다. 아버지, 그녀는 빈 공간에 무릎 꿇었다. 제가 해냈어요. 제가 살아남았어요.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금방 닦았다. 8년이었어요. 12살부터 20살까지 어린아이에서 지도자가 되기까지 그녀는 일어섰다. 약속은 지켰어요. 나라를 지켰어요. 인민을 지켰어요. 이제 제 시대예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그림자가 아니에요. 저는 김주애예요. 그녀는 뒤돌아봤다. 사랑했어요. 아버지, 그리고 원망했어요. 이 짐을 제게 지운 것을. 문이 닫혔다. 김주애는 위로 올라갔다. 햇빛이 있는 곳으로, 권력이 있는 곳으로. 그녀는 20살이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 역사상 최초의 여성 지도자,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남은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이것은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진실은 평양의 높은 담장 너머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김주애라는 이름이 점점 더 자주 들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역사는 때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 방송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김주애, 그녀는 정말 북한의 미래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